안녕하세요, 김이사입니다. 제가 베트남에 있다 보면 여러 사람을 알고 지내는데 한 6년 전에 알게 된 물소가 하나 있어요. 여자를 진짜 좋아해요. 그래서 한 3개월 한국에서 일하고 베트남에 와서 한 달 동안 펑펑 쓰고 갑니다. 근데 이런 분들이 어디 가겠어요. 대부분 가라오케를 간다거나 마사지에서 알게 된 여자가 오빠 하고 따르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죠. 근데 이런 게 있어요. 베트남 여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뭐랄까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하면서 작업을 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런데 잘 당해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호구 되는 거구나, 이런 거를 좀 아시라고 좀 몇 가지 케이스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. 처음에 베트남에 오면 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잖아요. 그러면 관심을 보이면 그 여자들이 처음엔 좀 튕겨요. 그러다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빤스를 벗죠. 이게 화류계 쪽이나 좀 업소에 일하는 여자들 특징이 뭐냐면 이 남자가 돈 좀 나오게 생겼구나, 그러면 빤스 벗을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압니다. 이런 얘기가 농담 같죠? 여기 베트남 와서 한 달에 몇백씩 뜯기고 가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. 첫 번째 케이스, 전자에 말했던 그 친구 얘기인데, 베트남 여자하고 가라오케에서 만나서 살림을 차렸어요. 근데 여자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렇게 저렇게 돈을 받아가요.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기가 3명이나 있어요. 근데 국적이 다 달라. 하나는 중국에, 하나는 한국에, 하나는 베트남에. 여자 혼자 아이 셋을 키우려니까 답이 안 나오죠. 그러다 측은지심이 생겼어. 그래서 같이 살게 됐어요. 근데 이게 자기 애도 아닌데 셋을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. 그런데 아주 인류애를 실현을 해요. 한 달에 한 200에서 250만 원씩 매달 붙여줘요. 그러면 3개월 동안 한국에서 노가다 뛰고 들어와서 한 달간 같이 있다 돈 떨어지면 또 나가고. 근데 또 이 여자애가 도박도 좋아하네. 그래서 돈을 붙여주면 다 썼대요. 그래서 알고 보면 이 도박을 하러 가니라고 돈을 다 쓴 거예요.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 결국은 한 1년 정도 유지하다가 돈 다 쭉 빨리고 그냥 기부업 했죠.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, 이게 베트남 사람들 중에서 제가 이 사고방식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, 남편이 있거나 남자친구가 있는데 돈을 주는 다른 남자가 있으면 또 그 남자랑 동거를 하는 케이스, 이런 케이스가 좀 있어요. 근데 그걸 알면서도 헤어지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또 이 친구는 그 전자에 말했던 친구의 후배예요. 전자에 말했던 친구랑 같이 베트남에 왔다가 그 여자애가 소개시켜준 애를 만났는데, 저도 처음에 사진 봤을 때는 키도 크고 날씬하고 이쁘더라고요. 까마우 출신이래요. 키가 172에 몸매도 좋고 또 남자한테 잘해요. 근데 우연히 제가 지나가다가 그 여자애를 봤는데 몸에 문신이 어마어마한 남자랑 지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남자친구인가? 그 정도 생각하고 괜히 말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거든요. 근데 어느 날 나한테 연락 와서 술 한잔 하자고 그러면서 씩씩거리더라고요. 그래서 저한테 씩씩거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오라 해서 만났어요.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있대요. 베트남 남자인데 그 남자를 만나면서 자기랑 동거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원래 이 남자애는 이 여자랑 결혼까지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가 일단락 되는 것 같아서 그때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다,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. 근데 그 여자가 그 남자한테 사과하고 다음부터 그 남자 안 만나겠다고 했는데,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뭐랄까 못 믿겠더라고요.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을 하고도 그 남자를 계속 만나는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남자친구가 아니고 남편이었어요. 그리고 그 남편이 아이를 키우고 있고 그 여자는 이 동거하는 남자랑 주는 생활비 중에 일부를 그 베트남 남자한테 보냈죠. 아무튼 그런 관계였어요. 근데 알고 보니까 둘이 이혼하긴 했어도 아이가 있으니까
왕래하고 또 같이 자다 보면 또 관계를 갖기도 하고 그랬다 하더라고. 한마디로 개판이죠. 그런데 그 제가 아는 동생도 웃기는 게 그 여자랑 헤어지질 못해요.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 중에 가장 몸매도 좋고 속궁합도 잘 맞고 자기한테 잘한다는 거예요. 그냥 본인이 호구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. 두 번째 케이스는 그렇고, 세 번째 케이스는 보통 베트남에서 정착하는 나이 좀 있는 분들이 쉽게 당하는 케이스예요. 뭐 여자가 사기를 치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런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정이 들다 보면 필요 이상으로 그 여자의 사생활에 관여를 하다 보면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매몰시키는 그런 케이스가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, 이게 결혼을 할 여잔지 엔조이로 만날 여잔지 이런 거 구분을 베트남에서 잘 하셔야 돼요. 이 부분을 구분을 잘 못하면 알거지 되는 거 한순간입니다. 이분 케이스는 돈이 좀 있어요. 그래서 베트남에서 1년이면 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시는데, 근데 이분이 베트남에서 집을 하나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동거하는 여자가 뭐 집을 사주면 너랑 결혼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나봐요. 그래서 작은 3층 건물을 사려고 알아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말렸어요. 그리고 만약에 주택을 구매를 하더라도 외국인이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나 이런 것을 구매를 해라. 베트남 로컬의 3층 주택은 아닌 것 같다 그랬는데, 제 말 안 듣고 그 여자 명의로 3층 주택을 사고 그 다음에 혼인신고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, 결론은 얼마 살지도 못하고 이혼하고 그 집 뺏기고, 그 당시에 한 25억 동,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억 2천만 원, 3천만 원 그 정도 선에서 주택을 샀는데, 그 주택이 지금 못 가도 한 5억은 갈 거예요. 오래전 얘기니까. 가끔 지나가다 보면 그 여자애 아직도 살고 있는데 자기 아이들 데리고 잘 살고 있더라고. 제 아는 분은 집 사주고 호구된 케이스죠. 근데 이분이 또 문제가 뭐냐면, 또 그렇게 해서 헤어졌으면 안 만나야잖아요. 근데 지금도 가끔 그 여자분이랑 만나서 그렇게 돈을 써요. 이혼했는데도. 그 사람 정이 무시를 못하는데, 이분 케이스는 정말 좋은 케이스는 아니고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. 베트남에서 보면 이런 명의 문제 때문에 쪽박 차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. 뭐 이분 같은 경우는 돈이 많으니까 아예 쪽박은 찬 건 아닌데, 그래도 한 몇 년간 그 여자한테 들어간 돈이 적어도 2억 이상은 될 거예요. 그럼 큰 돈인 거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, 베트남 여자를 만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일단 그런 돈을 쓰는 부분에서 좀 신중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, 또 베트남에서 살 때 중요한 게 명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내 집에서 내가 살면서 어떤 여자를 데려와서 내 집에서 동거를 한다거나 그러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, 그 전자에도 있었던 친구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여자 명의로 집을 빌리거나 아니면 집을 사주거나 그렇게 해서 굉장히 피해를 본 케이스들이에요. 베트남에서 정착을 하시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, 일단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는 거처를 먼저 만드시고 호텔비 아끼지 마시고 여자와 충분히 교제를 해보시고 이 여자가 괜찮다 싶으면 결혼을 하세요. 그런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. 근데 베트남 여자들이 한국 남자를 꼬실 때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세요. 그리고 또 이 여자가 돈 때문에 나를 만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도 잘 체크를 하시고요. 이게 되게 중요해요. 이 두 가지만 유념하고 어느 정도 신중하게 만나시면 어차피 동거를 하든 결혼을 하든 생활비를 주는 건 어느 정도 맞겠지만 최소한 호구는 안 되는 거예요.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다시피 한국 남자들이 호구되는 가장 큰 이유가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베트남 문화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. 베트남 여자가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 남자 자체가 쉬운 선택을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 조심하시라고 오늘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